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18주 19주차. 네, 지난주 18주 한번 건너뛰었었죠. 제목은 거래량 다시 줄면 감당할 수 있겠나. 하반기부터 여러 위기 상황들이 터질랑 말랑. 금주에는 울산광역시가 하락률 1위를 차지했어요. 그냥 따지고 보면 여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대전과 인천은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황이 다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3대책 대량 규제 해제, 수도권 쪽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죠. 지방은 이 대책이 나온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1월달 거래량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 나오자마자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월달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길래 3월달에 4월달에 자 이때까지 거래량이 늘어났다가요. 3월을 피크로 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이 거래량 하반기로 가서 점점 줄어들면 21년과 23년이 닮은 꼴이 되어버린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제가 오른쪽 표도 다시 만들어 봤어요. 2월 달에는 17조라는 돈이 쓰였어요. 3월 달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8조, 4월 달에는 5조. 자, 빨간색은 대강 추정해서 써놓은 금액입니다. 점점 특례 보금자리론도 쓸 사람은 거의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신규 주택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은 거래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시장은 대규모 규제 해제를 하고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풀어버린다면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패턴들을 기대하고 정부는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270만 가구 공급. 올 초까지만 해도 이것이 엄청난 화두였는데 이거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미분양도 해소가 되고 기존 분양권 매물들도 정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기존 분양권 매물들은 더 나와. 매물들도 더 나와.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0만 개도 물 건너 가버렸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만한 요소는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까지. 요거는 지난주에요. 대구만 팔았던 것이 이번 주에 들어서 0.15입니다. 울산이 오히려 대구보다 하락이 낙폭이 더 큽니다. 세종시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우리 세종시 각 아파트들 고점 대비 하락률 살펴봤죠.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자, 매수 우위 지수. 요걸. 자, 전국이 동조화되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특정 지역 한쪽으로 쏠리면 그 지역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매력은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오르면은 매력이 생겼어요.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왜? 더 많이 떨어진 지역들, 회복 못한 지역들, 오히려 그곳이 다시 매력적으로 보일 테니까요. 자, 매수 의지수 여기 살펴보시면 마지막 여기 어딘가요? 울산인가요? 네, 울산 정도 30을 넘어섰지만 이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울산 지역도 제가 매주 브리핑을 해드리죠. 대구 지역, 부산 지역, 영남권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매수 의지수, 매물이 줄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을 나타낼 텐데요. 지금 반등하는 정도의 크기, 대구는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매물이 확 줄어든다면 2015년, 16년 엄청난 매물 입주 부담 이후에 대구는 2016년까지도 좀 안 좋다가 17년 들면서 본격적으로 살아났던 요런 흐름. 대구도 지금 또다시 그런 흐름이 나타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는 부분. 혹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천의 반등, 인천의 급격한 반등 나타났죠. 과거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니면 좀 더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꺾여버린다면 대구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들도 거래량이 다시 줄어드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장기간에 2년, 3년의 세월을 더 바닥을 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모습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2020년부터 매수 우위 지수 요거 40 아래로 모든 지역이 떨어졌다. 그 이후로 1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을까요? 물론 대구는 40 아래로 떨어진 시간이 훨씬 더 길긴 하지만
자, 일부 반등하는 지역들, 울산 좀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40, 아니 60, 여기를 돌파해야, 여기 돌파해야지 뭔가 좀 비전이 보입니다. 60 이상이 간빙기예요. 세종시가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수는 좀 제법 높게 나와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울산 약간 인위적인 힘이 느껴지나요? 울산도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수 의지수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요. 주간 신고가 비율 살펴보시면은 신축 아파트들 막 거래됩니다. 이문이 많이 남지 않더라도 막 거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간 거래량, 최근 2주간의 거래량의 합이 좀 적은 편이에요. 주간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튼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2배 정도. 이 상당수의 거래량은 수성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 3월달이 이때가 다 피크였습니다. 3월달이 거래량의 피크였다라는 부분. 4월달 마무리되고 나면 거래량이 3월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거예요.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모습이고요. 광주는 조금 광주, 대전 조금 상황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 혼자 치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래도 4월 달의 거래량은 한창 적었던 시절 대비 2배 이상이 나옵니다. 거래량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많았던 시점하고 비교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대구에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3,000건 정도 수준? 네, 3,000건 정도 수준 나와주는 게 그 이전에 평균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그 평균의 모습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작았던 거래량 대비는 2배가 넘게 늘어났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 멀리서 보면 아직은 비극, 이런 상태로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빙하기를 탈출할 만한 거래량이 나와준 것은 대전 정도가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딴 지역들 꿈틀꿈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빙하기 탈출할 수 있는 거래량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또한 아직까지 빨갛습니다. 전세 거래량 2월달 굉장히 괜찮았고요.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량이 좀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신고율이 얼마나 투철해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변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달 이후로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또 가을쯤 되면 또 다시 늘어나곤 하더라고요. 전세 거래량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대구 턱없이 부족하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구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천 두 군데를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차이납니다. 2배 정도 인천이 대구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전세 거래량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매물 살펴보시면은 대구가 매물 증가율은 좀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네, 33,000, 5월 13일자 기준 33,600건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 그나마 좀 분위기가 나아지는 대전 지역 보시면은 대전 지역은 매물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죠. 얼마 전까지 대구와 견주어서 같이 분위기가 안 좋았던 대전, 그때 당시에는 매물이 조금 높은 구간대에 있다가 지금은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시장이 좀 괜찮아지려면 매물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대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입주를 하려면은 웬만하면 기존 것은 처분을 해야지. 그래야 좀 안심을 할 수 있죠. 제가 가장 이번 하락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계층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갈아타기인, 이것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려오던 사람들이 그간 벌었던 돈을 한 방에 진짜 10년 세월을 공들여서 2년 살고 갈아타고 2년 살고 갈아타고 이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두 개를 다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또 욕심내면은 그에 따른 또 뭐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반작용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대구 매물 여전히 1위 수준을 고수하고 있고요. 부산이 이제 빠르게 따라오는 듯 했는데 이 기울기가 다시 같이 완만해지면서 대구를 추월하지는 못하는 모습. 대구 매물이 많기는 많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전세 매물이 만개 수준으로 연초 대비 한 뭐 15%, 네, 12,000개 정도 수준이던 것이 거의 20% 가까이 물량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1일 브리핑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많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많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보면 대구와 부산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두 지역 다 많은 게 맞죠. 인구 요 1,000만으로 환산한 표니까요. 절대 수치야 물론 부산이 많겠죠. 인구도 많고 아파트 개수도 더 많으니까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구와 부산이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대전을 보시면 전세 매물 급격하게 줄어들죠. 대구도 전세 매물 급격하게 줄어들면 좋겠지만 안 되죠.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시청 감사합니다.